네, 안녕하십니까. 투자는 타이밍이다. 현재 공인중개사 부동산 킬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주제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거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과연 세금이 얼마나 나오냐. 요새 양도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많이들 뉴스에 뜹니다. 과연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많이 내길래 집을 팔지 못하는 현상까지 왔으며 또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간과하고 집을 팔았는데 저는 세금이 많이 나와야 돈 1,000만 원이 있거니 하고 팔았는데 어떤 경우는 몇 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난 집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팔았는데 세금이 당연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몇 억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오늘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간략하고 쉽고 명쾌하게 오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차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차트로 돌아서 양도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양도세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나 한번 보시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대도시로의 인구가 집중을 하자 매년 땅값이 50% 이상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양도소득의 50%를 부과를 한 게 시효가 되겠습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 폭등하면 도입이 되고 부동산이 안정화되면 인하되는 이런 반복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보면요, 양도세를 4차례나 인하했고 부동산이 폭등하던 노무현 시절에는 60%의 고율의 양도세를 부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주택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양도세를 인하를 해줬고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주택이 폭등하자 다주택자들에게 최대 62%의 고율의 양도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얼마의 세율을 어떻게 내는지를 한번 보면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누진세를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이후에 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2주택자는 10%의 중과가 있고요. 3주택자는 20%의 중과가 있기 때문에 10%씩 20%씩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양도 차액 과세 표준이 5억을 초과했다 하면 옛날에는 42%의 단일세만 내면 되겠지만 지금은 2주택자에게는 52%, 3주택자 이상에게는 62%의 양도소득세에 부과함과 동시에 지방소득세라 그래가지고 양도소득세의 10%를 또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5억 원이 초과하는 양도 차익이 생겼다면 68.2%의 고율의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러워서 매물을 내놓을 수 없는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어떤 경우에 주택으로 보느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이에 딸린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수 이내의 부수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밖은 정착 면적의 10배 이내가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밖은 국계법에서 얘기하는 토지의 용도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을 한 채 갖고 계신 분이 지인과 공동으로 집을 하나 또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주택인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50% 이상 사용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관광용 콘도미엄이나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공부상엔 주택이어도 건축물 대장의 주택이어도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허름한 주택을 재개발을 위해서
투자용으로 매입을 하셨으면 어차피 너무 오래돼 가지고 주택으로 임대하려면 수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창고로 임대를 하신다든지 영업용 건물로 임대를 놓으시는 게 다주택을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와 반드시 상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세대 1택 판정 시에는 주택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의 수에 포함이 됩니다. 오피스텔을 임대를 놨는데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의 수에 포함이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집이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은 집을 팔 때 양도세에 대해서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고 고려해 본 적도 없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9억 이하짜리 대부분의 집은 9억 이하이기 때문에 9억 이하짜리를 매매할 경우에는 신고 의무도 없고 비과세를 당연히 받으십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반드시 납부를 하셔야 나중에 과태료나 추징금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세대 1대 양도세 비과세라고 했는데 1세대가 뭐냐? 1세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수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향유양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것으로 일시 태관자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 합산해서 이 1세대가 1주택인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해서 양도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주소지를 달리하면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법상에는 세대주가 되지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 세대주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1세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택을 갖고 있다면 다 합산하게 됩니다.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단독 세대주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자녀가 30세 이상인데 주택을 갖고 있다면 단독 세대를 구성을 하면은 주택수에서 빼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도 배우자는 없지만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 고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란 중위소득 40% 이상을 말하는데요. 중위소득 40% 이상이란 1인인 경우에 월 7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가족 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단독 세대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단독 세대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각자 집이 한 채씩 있다면 동일 세대로 봐서 1세대 2주택자가 됨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양도하는데 1주택이 어떤 걸 1주택이라 하나, 이거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데요. 한번 1주택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그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해외에 주택이 여러 채가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국내에 한 주택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공동소유인 경우에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념을 하시고 기억을 꼭 하셨다가 양도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이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1주택 소유자가 매도 전에 다른 집을 구입하고 첫 주택을 사고 1년 경과 후에 그 두 번째 집을 샀다면 2년 이내에 기존 집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봉양을 위해서 각각 집이 있는 상태에서 합가를 하면 10년 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역시 드리고요. 각각 집이 있는 분들이 결혼을 위해서 합가를 했다면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망인이 한 채만 갖고 있으면서 따로 살다가 상속한 경우에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대체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걸 다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각자 이런 경우에 속해 있다면 집을 양도할 때 반드시 공인중개사나 세무사하고 상담을 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셔야 양도세 폭탄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이 따로 있는데요. 이거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는 9억 이하인 경우에 말씀을 하기 때문에 9억 원 초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정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매도하면 9억 원 이하일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주었는데요. 요거는 잘못돼요. 2017년입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구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하고 매도 시 9억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2년을 보유하거나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2년을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한번 보시면은 취약이나 1년 이상 질병 치료나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집을 살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경우에 2년을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고요. 세대원 전부가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 거주를 필요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지났다면 양도하실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대원 전부가 해외 이민 가는 경우도 동일한 경우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도 일시적 2주택이기 때문에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의 9억 초과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9억 원 초과되는 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유할 경우는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고 있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 또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인 경우에는 거주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혜택을 부여하는데요. 1년에 8%씩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까지는 장기 보유가 아니기 때문에 혜택이었고요. 3년 보유 시 24%를 한꺼번에 빼주고요. 그 후로는 1년에 8%씩 쭉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10년을 보유하면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시는 양도소득세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산하는 공식은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실례를 들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유기간이 5년인 경우에 1억에 구입해서 9억에 매도했을 경우에 양도차익은 8억이 됩니다. 이 경우 9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6억 원에 구입해서 14억 원에 매도해서 같이 양도차익이 8억이지만 이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2,6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주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공제 금액이 없다고 가정하에 계산을 했습니다. 공제하는 경우는 뒷장에서 나오니까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보유기간이 10년인 경우에 동일한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양도차익이 8억인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고요.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6억 구입해서 14억에 매도하는 경우에 9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10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양도시 양도차익 공제 항목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매입할 때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요. 취등록세, 법무사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등록세는 영수증이 필요가 없지만 나머지는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취득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소송 비용 등을 빼주고 있는데요. 취득과 관련해 분쟁이 있는 경우란 집을 팔고 명도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명도 소송을 내서
그 명도 비용을 또 지불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경매 등으로 집을 낙찰받고 명도를 못 받아가지고 명도 소송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집행관 비용으로 평당 한 12만원 정도, 13만원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30평대의 아파트인 경우 명도 집행관한테 명도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게 한 400만원 정도 된다니까요. 이런 비용을 공제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도 할 때 비용도 공제를 해주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정부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과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정확한지 불안하니까 세무사를 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세무사 비용이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납부할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비용이 발생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택을 거주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주택의 가치를 상승하고 내역연수를 늘리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나 엘리베이터 설치, 샤시 설치, 바닥에 난방시설 교체 등은 공제를 해주고요. 소모품 교체비는 공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데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주택의 한 분야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을 양도하시게 되는 경우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주택을 잊고 있었는데 시골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임대를 놓고 자동갱신 돼 가지고 뭐 전혀 잊고 있다가 내 집을 급하게 팔 경우가 생겨서 아무 생각 없이 주택을 팔았는데 그 오피스텔이 주거로 사용되고 있다면 양도를 하고 양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주택자로 돼서 비과세가 고율의 양도세가 부과돼서 몇억 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주택과 유사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신 다음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그런 경우를 회피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양도세에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보셨는데요. 다음번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였던 반포의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됐는데요. 이렇게 최고의 비싼 아파트가 어떻게 경매까지 갔고 그 아파트는 지금 어떤 시세가 변동이 있고 그 아파트에서 한번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격려하시는 차원에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